현직 법관들과 하여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제보 대상이 될 수 있자 안전을 강조하고 사무소의 공익을 신경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정도의 위반이나 이정도를 판단하고 중요하다는 감을 보였습니다. 기준이 국회와의 일상을 타개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내용을 선포한 후 국민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강행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투입시켜 중앙선거를 압수수색하고 하는 등 헌법에 정한 정치인을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을 표결에 관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강공에 침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독실과 권리와 민주주의와 권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공간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상경 배제 요구를 들여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자발과 국민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의 이익성이 있는 비천국에도 위반에 대한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는 것입니다. 비천국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은 국가 기능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난 행사에 혁명으로서의 정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소개하였습니다. 비천국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현장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정액 없이 간회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견하였습니다. 기천국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을 일반적으로 통과시켜 기천국의 제2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견이 반복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천국에는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천국이 국회 권한 행사가 권한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천국인과 국회사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계획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여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기천국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실체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천국인은 국회를 대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천국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과소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기천국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천국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기천국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천국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규명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기관과 나름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국민들을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11시 22분 시간을 확인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국민으로 읽었습니다. 탄핵안을 인용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동안 나왔던 많은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의 국회 탄핵 소추입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의 안타까운데 잠시만 대리인단이 받아들이면서 탄핵 소추안을 네. 자,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서로 싸우지 말고 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알고 있습니다. 잠시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사고만 하면 안 됩니다. 연합뉴스 컷오프 해주세요. 연합뉴스 컷오프. 연합뉴스 꺼주세요. 뉴스 꺼주십시오. 이재명이 살린다고 별 생쇼를 더 하는 말 개새끼들 진짜. 그렇게 생각 다 누구나 다들 생각하죠. 근데 뭐 그거 저기. 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경찰분들은 저희하고 같은 마음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욕을 하고 이러기보다는 싸움이 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안전 잘 해주시고 여러분 마음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욕하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욕하시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일단 조금 우리가 흥분을 가라앉혀 봅시다. 일단 먼저.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네, 여러분 잠시 인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대통령님의 탄핵이 기각 내지 각하될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확신했습니다.
국민들의 50% 가까운 대통령의 지지는 국민의 신임을 확인케 해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2월 14일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서 탄핵 소추된 이후에 111일 동안 국민과 함께 싸워냈던 과정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국민의 간절한 면침과 염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고자 비상계엄을 단행했습니다. 우리는 비상계엄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던 반국가 세력의 실체, 종북 세력의 실체, 썩아 문드러진 정치 시스템과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비상계엄은 이를 경고하고자 했던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고자 했던 최고 통치권자의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하고 공문서를 위조했으며 경찰은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서 수천 명을 동원했습니다. 서울 사무지법은 탄핵권이 없음에도 불법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의 하나회라 불리는 우리법연구원의 카르텔이 움직여서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고 헌법재판소마저도 이념재판, 졸속재판, 위법재판 속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검찰도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대통령 석방 결정에 불응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이념재판, 졸속재판, 현황재판을 하면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제한했습니다. 초시계로 질문 시간을 통제하고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을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떤 법정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불공정과 불황함, 불법이 쌓여가며 대통령을 끌어내고자 했고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 역사의 수치스러운 역사와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희는 비상계엄으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진실이 우리 국민들을 깨어나게 했고 청년이 일어서도록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평화적 계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민들을 깨어나게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했기에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은 제2의 건국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려는 위법과 불공정, 민주당과 사법부, 경찰, 공수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 뿌리내린 이 반국가 세력 등의 책동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쓰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위법과 불공정한 이 서해에 맞서 우리 국민들은 계속 싸워야 할 것이며 우리 청년들은 결코 이 무도하고 위법한 무리들을 용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공작은
치밀하게 기획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란 몰이는 대한민국의 전 사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회유로 군의 증언들이 오염되었으며 각종 증거는 조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조작된 증거, 회유된 오염된 증언들을 받아들이고 반대 신문도 허용하지 않은 채 이를 사실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들쑥과 위법으로 탄핵 심판을 마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붕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대통령으로 복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외쳐보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의 건국을 시작하고자 했던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바로 세우고자 했던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며 싸워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 우리 잡아갈래나요? 대통령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바로 세우고자 했던 자유 대한민국, 자기가 어떻게 되어도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을 깨우고자 했던 그 진심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서! 여러분께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해서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지만 여러분 함께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자 했고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유 시민들은 대통령을 신임합니다. 대통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헌법의 가치를, 법치주의 가치를 다시 세워나가고자, 다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 이 무도한, 이 불순한 정치 세력의 잔재를, 이 반국가 세력을 국민들과 함께 작별하고 일소에 나갑시다. 오늘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선출되지 않은, 국민들에 의해 뽑히지 않은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이렇게 절적 위법 이전 재판으로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대통령은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부조리한 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대한민국의 선거에 개입해왔지만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고자 부정선거를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제2의 권국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일,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 깨어났던 우리 국민들, 우리 청년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속 체제전쟁을 해나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울분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그 울분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그 울분, 여러분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싸워나가야 합니다. 백십 일 동안 싸워나간 이 과정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29일 동안 철회를 했던 이 싸움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 함께했던 김문희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속 싸워나가겠다는 다짐으로 김문희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젊은 청년분들은 분노하고 화나고 진짜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대한민국을 부시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판일 때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똑같은 울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지금까지 버티셨냐?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버티셨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체포에 분시 자살하신 분이 2분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늘 불을 품고 삽니다. 그러나 죽고 싶은 마음, 대한민국을 부시고 싶은 마음이 머리끝까지 타올라도 또 참습니다. 왜? 여러분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바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를 한 곳으로 모아서 대한민국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다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번을 우리가 만들어낸 대통령을 끌어낼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모아야 됩니다. 제가 감히 주장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는 제대로 된 보수 우파 정당을 재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창당도 좋고 새로운 건국도 좋고 우리의 올바른 이념을 바로 이끌어줄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도 슬프고 우리도 마음이 아프지만 가장 현실적인 건 대통령님께서 무너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분노하고 폭도가 된다면 대통령님이 의지할 곳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의지를 모아야 될 것이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조부 세대가 지난 7, 8년을 아스팔트에서 태극기 흔들고 성조기를 흔든 것은 바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 힘이 비록 작을지라도 언론이 매수되어 자익이 됐을지라도 선관위가 매수되어 자익이 됐을지라도 검찰이 재판부가 다 매수되어 자익이 됐을지라도 우리 국민이 건강하다면 대한민국은 언젠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가 굳건하다면 그 시기가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5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시간을 앞당기자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결사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결사체가 되어 주십시오. 분노를 올바른 방향으로 모아 주십시오. 대통령님이 좌절하지 않도록 싸울 수 있도록 그 힘을 모아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손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100년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분노를 모아 주십시오. 오늘만 같이 웁시다. 우리 오늘만 같이 웁시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또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끌어모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다고 생활을 팽개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분명히 이번 대선은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또 끌어낼지라도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의 대통령을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대통령을 두 번이 아니라 3번, 4번, 10번이라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대통령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유, 정의,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 여러분들 분노를 올바른 방향으로 모아주십시오. 제발 올바른 방향으로 모아주십시오. 우리 오늘만 슬퍼하기로 합시다. 내일은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부의 적,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만들어내도록 우리 내부의 적과 싸워야 됩니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번에는 더 강력한 대통령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같이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실 것이고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주셔야 됩니다. 싸워주셔야 됩니다. 그 싸움은 바로 우리의 손으로 건강한 진짜 강력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 사악한 무리들은 우리가 또다시 만들어낼 강력한 대통령이 두려워서 분명히 개헌을 하자고 떠들 것입니다. 힘없는 대통령 제도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막아야 합니다. 개헌도 막고 강력한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어내고 꼭 지키도록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무지에서 대통령님을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님을 잃은 건 우리가 힘이 없어서라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잃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잃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힘을 키워야 됩니다. 저 사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무시 못하도록 똘똘 뭉쳐서 힘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